나는 노예인가에 이어서 나는 노예가 좋다를 찍는다고 했는데 뭐 핵심을 뭐 어쩌다가 입이 방정이라서 다 얘기를 해버렸어. 근데 진짜 정체성을 찾는다고 막 이래가지고 탁 찾고 보니까 어차피 다 내 건 거야. 어차피 다 내 거라는 걸 알고 보니까 뭐 내가 뭐 황제면 어떻고 노예면 어때? 어차피 다 내 건데. 그래서 나타나는 모양에 더 이상 신경을 쓰지 않게 되죠. 아, 이게 상관없는 것이었구나. 그래서 이제 훨씬 폭넓게 이해를 하게 되죠. 그전에는 이제 막 이제 나쁘게는 강도 살인자 뭐 이런 사람들, 욕심 많은 사람들, 남을 착취하는 사람들, 독재하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을 이제 보면서 쟤들은 뭐냐 저거 저런 걸 하고 사냐. 영성을 추구하지는 못할 망정 그래 좀 양심껏 착하게 남을 도우면서 좀 이렇게 살기라도 해야지. 도대체 쟤들은 뭐냐? 나는 쟤들하고 다르다. 나는 양심껏 사는 것도 양이 안 찬다. 성이 안 찬다. 나 뭔가 이 나의 우주의 유일한 내 정체성을 찾고야 말겠다. 팍 찾고 보니까 아, 이 다 똑같은 거였구나. 저 양아치나 연쇄살인범이나 양심껏 사는 놈이나 내나 다 이게 다 똑같은 거였구나. 그래서 이제 보는 게 달라지죠. 그래서 신라이에서 이제 히틀러는 지옥에 갔다, 뭐 이런, 지옥에 가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조만간, 조만간, 나도 좋은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좋은 전쟁. 뭐, 난 이제 굳이 이런 소리를 할 필요가 있나, 이거 싶어서 이제 안 하고 있는 건데, 좋은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동영상을 하나 찍을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가 괜히 그런 소리 했다가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 그러니까 이제 깨친 사람들은 다 알고 있거든 그걸. 근데 이제 그 다음 문제는 이제 선택 사항이죠. 예수같이 이걸 도발을 해서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냐. 뭐 또 그런 것도 뭐 굳이 얘기하냐. 그 뭐 어차피 때 되면 다 나타날 텐데 피곤하게 놔둬라. 뭐 굳이 저 평지 풍파를 일으킬 필요가 없다. 이러고 또 이제 피해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나도 이걸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있나? 그럼 뭐 한번 할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중인데 할까 말까 할까 말까. 이제 제목을 잡는다면은 뭐 이를테면 좋은 전쟁 내용상으로는 전쟁은 좋은 것이다 이런 내용이 되겠죠. 전쟁은 좋은 것이다. 사람들이 그 말을 들으면 어떻게 생각하겠어? 전쟁은 좋은 것이다.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해? 정신병자라고 생각할 거 아니야. 전쟁 나면은 뭐 몇십만 명이 죽을 텐데 요즘 또 현대전이라서 뭐 대량 사살 몇십만 명 죽는 건 일도 아니죠. 폭탄 하나 뭐 핵폭탄 하나 떨어져 버리면 뭐 백만 명 단위로 죽을 텐데. 지금 어떻게든 지금 막 전쟁을 피해서 지금 전쟁이 안 일어나게 조금 안전하게 좀 뭐 적어도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좀 전쟁이 안 일어났으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지진이 안 일어났으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소행성이 와서 지구를 안 때렸으면 나중에는 어찌 되든 값에 다들 막 어쨌거나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좀 어떻게 좀 편안하게 갔으면 이러고 있는데 전쟁은
좋은 것이다. 전쟁은 꼭 전쟁은 일어날 수밖에 없다. 나아가서는 전쟁은 꼭 일어나야 한다. 어떤 놈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누가 좋아하겠어? 다 싫어하지. 뭐야 저거 주전파야 저거 뭐 저런 한 10명 죽인 연쇄살인범도 막 사형을 시키려고 말랑 하는데 전쟁나면 한 100만 명 죽을 텐데 전쟁은 일어날 수밖에 없고 꼭 일어나야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정신병자로 취급할 거 아니야. 예수는 자기 사명감이 있었으니까 뒷일은 모르겠고 나는 내가 할 말은 한다 라고 팍 던졌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케이스고 나는 또 예수하고 스타일이 다르니까 또 괜히 또 잔잔한 연못에 또 뭐 돌을 던지냐 뭐 또 그냥 뭐 조용히 살자 이런 스타일이라서 얘기를 할까 말까 이제 그냥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지 뭐 할 때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요지만 얘기한다면은 그런 거죠. 전쟁은 우리 현상계를 전제로 했을 때 이 현상계가 언젠가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야 이거 또 일이 빠지네. 오늘 테마는 이게 아닌데 하다 보니까 이 현상계가 충돌을 전제로 하는 현상계라고. 충돌을 전제로. 충돌이 안 일어나면 이 현상계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우리 차 끌고 다니잖아. 차가 가는 원리가 뭐야? 내연기관의 원리가 폭발이잖아. 폭발. 폭발이 없으면은 우리가 차를 못 끌고 다닌다고. 다 끌어 다녀야 돼. 폭발이 우리를 편리하게 해주는 에너지가 되는 거죠. 대표적인 케이스고, 아니, 우주선 올라갈 때 폭발하는 힘으로 올라가잖아, 로켓. 그 폭발이 없으면은 우리가 우주여행을 꿈꿀 수가 없는 거죠. 뭐 올라갈 수가 없는데 뭐. 에너지가 다 폭발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예에서 볼 수 있다시피 이 현상계를 유지시켜주는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느냐? 충돌에서 나온다고. 충돌에서. 물론 이제 그걸 반대편에서 이제 이렇게 가다듬는 에너지도 같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엄장이 맞으니까. 그래서 그럼 이게 과연 이 현상계의 원리가 에너지가 추진력이 무엇일까라고 가만히 보면은 전쟁이야, 전쟁. 양분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 양분된 두 개가 전쟁을 하는 것을 전쟁을 해야만 이 양분된 사회가 진행할 수 있는 거죠. 진행해 나갈 수 있는 거죠. 말을 바꾸면은 전쟁이 없으면은 이 양분된 사회가 진행을 할 수 없고 진행이 안 되면 죽는 거야, 현상계는. 그럼 결론이 뭐야? 전쟁이 없으면 죽는다는 거야. 다 죽는다는 거야. 전쟁이 일어나면은 100만 명이 죽지만 전쟁이 안 일어나면은 60억이 죽는다. 전쟁이 꼭 전쟁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대립. 단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톨스토이의 유명한 소설 사랑과 그건 전쟁과 평화구나. 단적으로 얘기하면은 전쟁과 사랑의 힘으로 전쟁이 추진력을 내고 그 사랑이 그 부서진 것을 가다듬고 쓰다듬고 추진력을 내고 쓰다듬고 사랑과 전쟁이 교차하면서 이 현상계를 유지해 나가는 거죠. 인도에도 시바가 파괴의 신이잖아. 파괴의 신. 세 신 중에 크리슈나, 시바, 머시기 가운데 한 놈이 뭐였냐? 세 신이 저 현상계를 유지해 나가는데 제일 인기 있는 놈 시바가 파괴의 신이잖아. 파괴의 신. 파괴의 신이나 전쟁의 신이나. 전쟁은 일어날 수밖에 없고 일어나야 되고 그래야 추진력이 생기기 때문에
가혹한 일이지만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놓고 볼 때는 한 100만 명이 희생돼야 되는 가혹한 일이고 잔인한 일이지만 사실을 우리는 보는 사람들이니까 사실이 뭔지를 보는 사람들이니까 사실이 뭔지를 보면은 전쟁이라는 행위가 없으면은 추진력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현상계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지. 그걸 전제로 해서 나왔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전쟁을 추진력으로 삼아서 이 현상계를 만든 거기 때문에 이 현상계가 나올 때부터 전쟁은 같이 나온 거라니까. 전쟁과 사랑은. 전쟁이 일어날 것이냐 말 것이냐 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지. 우리가 존재한다는 자체가 전쟁을 전제로 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꼭 큰 전쟁뿐만 아니고 작게는 내 마음속의 갈등, 내 친구와의 갈등, 우리 사회 동네 안에서의 갈등 다 전쟁이죠. 근데 그게 다 추진력이라는 거지. 필요 불가결한 추진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전쟁은 좋은 것이다 이러면은 사람들이 이걸 알아들으려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걸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그러고 있는 건데 객결로 셌던 거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제 나는 노예가 좋다 그 얘기를 이 얘기를 따로 하기는 또 그러니까 그냥 뭐 이제 어차피 지금 김도세인 거 이제 정리를 해버리려고 그러는 거죠. 다 알고 나서 보니까 뭐 다 똑같은 거야. 내가 노예가 돼도 존재함이고 황제가 돼도 존재함이고 히틀러가 돼도 존재함이고 비근한 예를 들자면은 남편이 월급을 받아가지고 마누라 다 주고 용돈을 받아 쓰는 거야. 그 이달에 보니까 뭐 친구는 어디 뭐 모임 행사도 있다 그러고 이래가지고 돈이 좀 더 필요해. 마누라한테 이달에 10만 원만 더 줘. 나 영철이 올 돌잔치한테 부조 좀 해야 돼. 10만 원만 더 줘. 마누라가 안 된대. 10만 원만 더 줘. 5만 원이라도 더 줘. 안 돼. 대출금 갚아야 돼. 그렇죠. 흔히 부부들 간에. 왜 그러냐 이거지. 지가 월급 받아가지고 마누라 다 갖다 주고 왜 그 5만 원 더 받으려고 5만 원만 더 줘. 이러고 있냐 이거지. 또 다른 비근한 예로 3살짜리 아들이 장난감 칼을 들고 와가지고 아빠 죽으라! 이러고 팍! 이러고 팍! 죽으라! 이렇게 아빠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장난칠 때 그렇게 하죠. 아빠가 뭐 그 애한테 뭐 져서 그러나 힘이 없어서 그러나 앞에 애도 그렇고 마누라한테 용돈 5만 원만 더 달라고 막 사정하는 것도 그렇고 아들이 막 칼을 휘두르는데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막 이러는 것도 그렇고 어차피 내 거니까 내가 마누라한테 돈을 받아도 되고 못 받아도 어차피 내 돈이잖아. 그러니까 에이씨 5만 원 더 주면 좋을 텐데 이러고 하고 아들은 그 싸우면 내가 이기지만 장난친다고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이러잖아. 그 맥락인 거지. 그 맥락. 우리도 현실에서 실생활에서 내 것인 어차피 내 것인 거에 대해서 굳이 또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욕심을 내지 않듯이 이 존재함이 어떤 상황에서도 내 것일 수밖에 모든 것이 다 내 것일 수밖에 없다는 걸 명확하게 알고 나면은 마누라한테 용돈을 지가 돈 갖다 주놓고 5만 원만 더 달라고 구걸하는 남편처럼
3살짜리 아들한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는 아빠처럼. 장난을 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장난을 칠 수 있게. 왜냐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이 모든 것이 내 것이라는 사실은 변치 않기 때문에. 맥락이 이해가 되죠? 모든 것이 어차피 내 것이고 이 상황이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으면 장난을 칠 수 있게 돼. 그렇죠? 그 신랑 남편이 그렇잖아. 달라 해가지고 5만 원만 더 달라고. 지금 월급 안 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주고 5만 원만 더 달라 그래?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내 돈이니까. 아들한테 왜 살려달라고 그래? 그럼 때리면 아들 그거 뭐 푹 날아갈 텐데. 내 새끼니까. 내 새끼니까 내가 빌어줄 수 있는 거죠. 내가 빌어도 내가 지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존재함을 깨치고 나면 그런 상황이 돼. 그래서 내가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게 되는 거죠. 내가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느냐가 나의 실체와 아무 상관도 없다는 걸 알게 되기 때문에. 그 맥락으로 이제 나는 노예가 좋다. 나는 노예가 되어도 좋고 연쇄살인마가 되어도 좋고. 연쇄살인마 이런 사람들도 예전에는 내가 그런 얘기 했는데 그 영혼들의 여행이라는 책을 예로 들면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고. 그래서 나도 요즘 이제 나도 유튜브로 이제 내가 유튜브로 제일 많이 보는 게 뭐냐면은 이제 범죄, 사건, 사고. 나는 그런 걸 제일 많이 보는데 이제 평범한 거 이런 거는 뭐 늘 나와 있는 거니까 왜 저 사람이 이런 범죄를 저지르게 됐을까? 보면은 내가 한 100편 넘게 보면서 느낀 건데 이게 마음 질량 불변의 법칙 이를테면 마음 질량 불변의 법칙 대부분이 그 씨앗이 어릴 때야 어릴 때. 이 막 이제 SM 사디즘으로 해서 죽이면서 쾌감을 느끼고 학대하고 고문하고 이런 이제 애들에 대해서 이런 친구들에 대해서 이렇게 나중에 설명이 쭉 나오는데 보면 대부분 어릴 때 학대받은 애들이야. 부모가 일찍 이혼하고 한쪽 부모한테 학대를 받고 아버지가 맨날 술 먹고 들어와서 때리고 대부분 그래. 저 친구들이 어떻게 해서 저런 이상한 심리를 갖게 됐을까 하고 이제 나는 그런 게 관심이 있어서 주로 그 범죄 스토리 이런 걸 보는데 요즘 이제 한 100편 보고 나서 느끼는 게 이게 역시 그 씨앗이 어릴 때 심어지는구나. 어릴 때 이 안에 심어진 상처, 자괴감 이런 게 이제 한 20년 잠재해 있다가 자기가 어느 정도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는 때가 되면은 그게 안 사라진단 말이야. 그게 잠재해 있다가 그게 에너지로 나오는 거죠. 나는 학대당했다. 그러니까 너도 학대당해야 된다. 그걸 분풀이를 하게 되는 거예요. 분풀이를. 이게 안 사라진다니까. 그래서 내가 이를테면 마음질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그랬는데 내 안에 들어온 게 안 사라진다니까. 결국 그걸 가지고 사회에서 보복을 하게 된다니까. 그게 풀릴 때까지. 그런 얘기고 그 영혼들의 여행이라는 책도 얘기했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흉악해 보이는 사건이고 아주 저는 어떻게 저런 놈이 있을 수가 있냐. 막 한 20명을 막 학대하고 고문해가지고 목 졸라 죽이고 막 강간하고. 근데 그 영혼들의 여행이라는 책을 쭉 읽어 보면은 이 영혼들의 계획도 겹쳐 있기 때문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가령 20건 중에 한 5건 정도는 그 영혼이 질이 낮아서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질이 높아서 어떤 그 비참한 경험이 필요해서 오히려 그런 비참한 그 상황을 계획을 해서 오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영혼들의 여행 그런 책을 좀 읽어보고 난 후로는
이제 세상에 일어나는 사건을 봐도 자꾸 그 생각을 하게 돼. 저 친구도 어쩌면은 그 아주 고차원의 영혼인데 저런 비참한 경험이 필요했던 게 아닐까. 다는 아니겠지만 그 중에는 그냥 단순히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 트라우마를 해결하러 온 영혼도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는 정말 아주 용기 있는 영혼이라서 아주 큰 부담을 쌓아가지고 그걸 자기 힘으로 해소시키는 경험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큰 뜻을 품은 거야. 그래서 내려와서 아주 비참한 잔인한 짓을 저지르는 거야. 스스로 업을 먼저 쌓는 거죠. 그러고 나서는 그 업을 스스로 내가 해결할 수 있는지를 자기를 테스트 해보는 거야. 이게 영혼계를 알고 나서 보면은 그런 게 얼마든지 가능하다니까. 자꾸 현실만 보니까 저런 쳐 죽일 놈, 어떻게 토막을 내서 죽일 놈 이렇게 욕을 하는 건데 있는 걸 그 전체를 다 봐야지. 전체를 눈에 보이는 것만 봐서 되는 게 아니죠. 자, 나는 노예가 좋다는 이제 요지를 다 이제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그 넘어가고 이 정도 기미 세버리면은 또 이제 하나 테마로 찍을 만한 테마가 못 돼. 그렇게 정리한 걸로 하고 이제 다 연관되는 얘기긴 한데 오늘의 테마는 뭐냐면은 바다와 파도인데 바다와 파도. 우리 현실 그리고 우리의 존재함 이걸 가장 간편하게 표현하고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내 입장에서는 바다와 파도라고. 바다와 파도. 바다와 파도에 대해서는 내가 좀 추억이 있는데 내가 거의 깨칠 무렵에 이게 깨칠 무렵이 되면은 이제 껍질이 이제 이렇게 아주 얇아져 가지고 터질랑 말랑 하는 때가 되면은 느낌이 와. 알듯 말듯 해. 아, 요거 곧 뭔가 될 것 같다는 느낌이 와. 느껴져. 아직 터지지는 않았고. 그럴 때 내가 지금 선명하게 남아있는 기억이 어떤 게 있냐면은 틈만 나면은 바닷가에 가가지고 내 집이 바닷가였으니까 영도였으니까 바닷가에 가가지고 바다를 이렇게 쫙 내다봐. 그러면 파도가 치고 있겠죠. 그걸 보면서 이 존재함이 저 바다와 같겠구나. 그게 요거 뭔가 이해가 될 것 같다. 그랬던 기억이 아직도 남아 있는데 그러고 한 서너 달 상간에 내가 터졌으니까 기억에 남아 있는데 이걸 현상계와 존재함을 아주 쉽게 간편하게 설명할 수 있는 모델이 바다와 파도인 거죠. 이 현상계가 파도겠죠. 파도. 그리고 이 존재함은 바다라. 바다. 지금 우리는 파도만 보고 있죠. 파도만. 파도가 잔잔잔 이렇게 칠 때도 있고 높게 칠 때도 있고 이렇게 치는 놈도 있고 이렇게 치는 놈도 있고 이 현상계에서의 우리가 겪는 모든 변화들 생로병사 태어나고 죽고 늙어가고 병들고 이게 온갖 파도들이죠. 바위에 때리는 파도 이러고 있는데 배가 와가지고 싹 갈라지는 파도 저끼리 충돌하는 파도 쓰나미처럼 아주 막 높게 일어나는 파도 높게 일어났다가 저 깊은 심해로 또 들어가는 파도 해류도 있으니까 해류처럼 전 세계를 막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파도 해류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보고 있는 거죠. 그 파도의 모양들을
그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현상계다. 그럼 존재는 뭐냐? 존재는 그 바다에 존재합니다. 파도의 모양은 계속 변하죠. 높게 일어났다가 떨어지고 또 깊은 곳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바다도 변합니까? 바다는 하나의 바다 그대로죠. 그래서 이게 명상 주제가 된다고. 이게 깨치고 나면은 파도와 바다가 동시에 보여. 파도와 바다가. 그래서 계속 변하고 있는 파도. 변하거나 말거나 그것들을 다 감싸고 있는 단 하나의 바다. 이게 한눈에 확 들어와. 그래서 현상계를 이렇게 하다가 제가 잘 되다가 확 망했다. 얘가 다 죽었는데 부활했다. 이런 걸 볼 때도 그 바다 모델로 보는 거죠. 아, 저 파도가 한참 높게 올라가더니 뚝 떨어졌구나. 이 파도는 막 밑으로만 기고 있더니 한번 날아올랐구나. 이런 걸로 보는 거죠. 동시에 그놈 걔가 한참 높게 올라가든 한참 밑으로 내려오든 바위에 때려서 잔인하게 그냥 포말로 부서지든 동시에 하나인 바다를 동시에 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파도가 물인데 물의 모양이 무슨 흔적이 없잖아. 흔적이. 여기서 파도가 막 한 10m 올라가가지고 막 했어. 바위를 때리고 떨어졌어. 1시간 뒤에 그 모습이 남아 있습니까? 흔적도 없죠. 물이니까 그냥 다시 수평으로 돌아가잖아. 그리고 하나인 바다는 여전히 그대로 있고. 이 현상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변화들이 그 파도와 같다. 그래서 실체가 아니라는 게 실체. 눈에 보이긴 하지만 몸에 느껴지기도 하지만 흔적이 없다는 거지. 신기루라는 거지. 신기루. 환영. 근데 그걸 이 바다를 보지 못하니까, 이 현실을 보는 사람들이 바다를 보지 못하니까 볼 게 파도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맨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가면 올라갔다고 뭐라 그러고 내려가면 내려갔다고 뭐라 그러고 깨지면 깨졌다고 뭐라 그러고 크면 크다고 뭐라 그러고 작으면 작다고 뭐라 그러고 거기에 매달렸어. 파도의 모양에 매달렸어. 물이 아무리 높이 올라가 본들 어차피 수평으로 돌아갈 텐데, 물이 아무리 깊이 들어가 본들 어차피 그 안에 있을 텐데, 한 덩어리로. 그게 아무런 흔적이 없다는 걸 모르니까. 올라가면 올라간 데 끄달리고, 내려가면 내려간 데 끄달리고. 그래서 그 끄달려서 고통받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눈을 이제 다 뜨고 나서 보면은 그 파도만 보이는 게 아니라 파도가 이제 안 좋은 말로 무슨 지랄을 해도 무슨 이걸 변화를 보여도 아무리 변화를 보여도 전혀 변함없는 늘 온전한 그대로 있는 하나의 바다. 그걸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변화에 끄달리지 않게 되는 거야. 지금 아무리 욕조 안에 물이 아무리 출렁거려 본들 그 물이 어디로 가나? 욕조 안에 다시 그대로 남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욕조 안에서 물이 그 출렁출렁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게. 어차피 그 욕조 안에 그대로 담겨 있을 텐데. 애가 막 첨벙첨벙 뭐 이래 본들. 나가지고 밥 한 그릇 먹고 다시 욕실에 와보면 다시 수평으로 돌아가 있고, 원래 물 그대로 있을 텐데. 뭘 물이 올라갔다고 좋아하고, 물이 내려갔다고 싫어하고, 할 게 뭐 있냐고. 어차피 그때도 물 한 덩어리. 나중에도 물 한 덩어리. 똑같은 건데. 그래서 이게 좋은 그 존재에 대해서 명상을 할 때 아주 명확한 테마가 되는 거죠. 명확한 테마. 이거를 선명하게 그냥 내가 언제든지 볼 수만 있다면 파도와 바다를 동시에 아, 세상의 변화는 이 파도구나. 높게 올라간 듯이 보이고 눈에 선명히 보이지만 곧 수평으로 돌아갈 물의 움직임에 지나지 않는구나. 그렇지만 이 한 덩어리라는 물은 파도가 아무리 요동을 쳐도 늘 그대로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늘 그대로 있는지 않는지 잘 느껴지지 않는 이 하나의 바다가 실체로구나. 10분도 안 돼서 수평으로 돌아갈 이 거대한 파도가 실체가 아니라 보이기는 이게 더 잘 보이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요동을 치니까. 근데 그게 속임수란 말이야. 더 잘 보일수록 더 헛개비인 거죠. 그래서 이 테마가 이제 화두가 될 수 있는 거죠. 화두가. 이걸 가지고 이렇게 파도 이렇게 명상을 한다고 해도 뭐 금방 이해는 되지. 그런 거구나 이렇게 이해는 되는데 이게 잘 안 잡히고 금방 까먹기 쉽죠. 그래서 이거 화두가 되는 거지. 이 그림 하나를 붙잡고 계속 파도와 바다를 계속 비교를 하면서 이 그림을 붙잡고 물고 늘어지는 거지. 이 그림이 완전히 내 안에 들어올 때까지. 내가 한순간도 잊을 수 없을 정도로 각인된다 그러나 그 정도로 한 2, 3년 이 그림 하나만 붙잡고 이게 사실인데 왜 이게 내한테 각인이 안 될까? 왜 자꾸 까먹을까? 그렇게 매달릴 수 있는 화두가 되는 거죠. 이 존재함을 나타내는 아주 상징적인 그림이니까. 그래서 오늘은 아주 쉽게 구할 수 있는 이 존재의 모습. 눈에 잘 보이고 쉽게 느껴지지만 완전한 헛개비인 파도, 이 현상계, 이 물질 현상계. 잘 느껴지지 않지만 영원히 변치 않는 진정한 실체인 하나의 바다. 바다를 떠올려봐. 그럼 바로 보이잖아. 파도는 출렁출렁. 바다는 말이야 막 펼쳐져 있고. 바다는 신경 안 써줘 사람들이. 파도만 보지. 오늘 파도가 여기는 없다. 여기가 낮다. 오늘은 존재를 상징하는 아주 멋진 그 그림인 파도와 바다에 대해서 명상을 한번 해보는 거죠. 파도가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현상계의 오르내림. 바다는 이 존재함, 브라만. 이렇게 계속 명상을 하면서 파도와 바다를 계속 번갈아서 보라. 출렁이는 계속 변화하는 파도. 변화하지 않지만 언제까지나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훨씬 더 오래 존재하는 파도는 불과 몇십 초 상간에 모양이 휙 나타났다 사라지고 나타났다 사라지고 나타났다 사라지고 이러지만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늘 그대로 있는 한 덩어리의 물. 두 개를 계속 비교를 해보라고.冥상을 하면서. 아, 이게 현상계구나. 잘 보이지만 금방 사라지는 것. 아, 이게 존재함이구나. 잘 안 보이지만 늘 그대로 존재해 있는 실체. 파도, 바다, 파도, 바다. 이게 동시에 보이면 깨친 거예요. 이 세상을 볼 때, 우리 어떤 일을 딱 겪었을 때, 다쳤을 때, 그 사건에서 파도와 바다가 동시에 보이면 깨친 거예요. 한 10분, 15분이라도 파도와 바다, 파도와 바다, 현상계와 존재함, 현상계와 존재함, 변화하는 파도와 변화하지 않는 바다, 변화하는 현상계와 변화하지 않는 존재함, 헛개비인 현상계와 실체인 존재함. 계속 비교하면서, 이게 파도죠. 계속 비교하면서 살펴보는 거야. 그럼 계속 살펴보면 나중에 그게 대한 내게 된다고. 각인이 됐어. 파도와 바다를 비교를 해보세요.